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하길 목사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의 6.25 발발 75주년이 됐네요. 1950년 6.25 전쟁. 지금 우리나라가 유엔의 도움을 받고 특별히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가 굳건한 가운데에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10대국으로 그리고 군사력은 5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이때의 우리나라 현 시국에 와서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이 친미로 가야 할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오히려 친중으로 가고 있고 친미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참전용사로 또 순국열사로 숭고한 희생을 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군인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유엔의 참전용사들과 또 많은 희생의 피를 흘린 미군이 자그마치 연인원 179만 명, 이 중에서 이 미군 전사자가 36,574명, 부상자가 11만 384명, 실종자가 8,177명 등 포로로 7,140명.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그리고 남아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 발전을 위해 크게 도와준 이 미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방국에 대해서 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엔 참전 용사들은 물론 그리고 미군들의 그 전사자들과 그 희생자들, 부상자들 그리고 정말 실종되어져서 찾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런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감사의 75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6.25에 대해서 너무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의 그 6.25 전쟁에 대해서 7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과 또 25일까지 해서 두 편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전쟁 6.25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6.25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6.25 발발 75주년 무엇이 진짜냐 보면은 딱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탈린, 메가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무엇이 6.25의 진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6.25 전쟁을 둘러싼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이 북한군이 정규군을 동원해서 전면 남침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허무맹랑하게요. 남한에서 북한을 먼저 침범한 거다. 북침서를 주장한다든지 또는 그 일부러 미국이 북한이 남한을 침범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등 아니면 38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충돌로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다. 충돌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이 물타기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6.25 전쟁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벌린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언제냐면 이제 구소련, 지금 러시아잖아요.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비밀 자료가 공개됐죠. 그 비밀 자료가 공개됐을 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엘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많은 자료를 넘겨줬는데 그때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확실하게 남침을 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국문을 버리고 도망갔다. 한강다리를 일찍 폭파해 무고한 시민들이 한강다리에 빠져 죽게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지만 이 북한의 그 모든 탱크들이 못 내려오도록 한강다리를 이게 끊어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 옆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보조다리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사진은 바로 북한의 두만강 쪽에 있는 다리가 폭파된 것을 갖다 놓고 마치 한강다리 폭파시킨 것처럼 거짓, 역사를 왜곡시킨 일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국군 작전 지휘권 미국에 넘겨 주권을 팔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6.25 전쟁을 이 주사파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75주년을 맞이해서 더군다나 지금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외교 지금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75주년의 6.25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무엇이 옳고든 것인지를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엘친 문서 300점을 이 김영삼 대통령이 갔을 때 넘겨줬는데 이 속에 6.25 비밀이 다 들어있거든요. 1994년 6월 2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잖아요. 이때 엘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에 정상회담 후에 구소련의 6.25에 관련된 문건 극비 문서를 300여 점 한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딱 공개를 하고요. 오픈해 놨으면 좋겠어요. 구소비에트 연방 보관 중이던 비밀문서 300점이 공개됐거든요. 6.25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극비 자료 전부 포함해서 이걸 넘겨줬단 말이죠. 그래서 엘친 문서로 인해서 6.25가 바로 남침 전쟁의 전모였다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밝혀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6.25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광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복 직후에 한국 사회를 보면 8월 16일 날 이게 마포 형무소 앞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45년 8월 22일 날 소련의 스탈린은 처음부터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1945년 8월 22일 날 북한으로 이제 이 스탈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이때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이 특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공산당을 조직 구성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북한이 공산화로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마찬가지고요. 1945년 10월 뒤늦게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해요. 이때 이미 남한에는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 남노당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조선공산당인 남노당이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온 나라가 공산주의로 기울어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공산당이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이거 공산주의가 뭔지 모를 때거든요. 왕정시대에 있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다 해방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이게 모르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해방 직후 한국 사회는 1940년 7월 미군정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체제를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회주의로 가자가 71%, 공산주의로 가자가 7%, 자본주의로 가자 14%였습니다. 그 좌파 학자였던 브루스 커밍스가
한반도의 자유 세력이 주도하는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미 이 소련의 영향을 받고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사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남한에 많이 정신적으로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가 앞으로 자익 세력이 주도하는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좌파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파 학자인 그렉 브라진스키도 국제공산주의 사회의 어딘가에 편입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쯤 되면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포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좌우파 학자가 공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건국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9월 9일 서울의 그 일본 정부 청사에서 미군들이 일장기를 지금 내리고 있는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그 미군이 나중에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나서 철수하라고 막 한국에서 이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결들이 반미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 때 한국을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철수를 했었죠.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승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소련이 남한 좌익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미 군정 교과서식 민주제도를 도입했을 때 350여 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을 했어요. 이때가 정치적 혼란이 극심할 때거든요. 이때를 이용해서 소련 군정이 남한의 좌익까지 다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지원받는 남노당 세력이 이 당시에 아주 급속하게 확대됐는데 우리 여러분 남한에 이게 1946년 남노당원이 37만 명. 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구 폭동이라든지 노동자 파업 이런 것이 다 소련 자금 그리고 소련의 지령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스티코프 비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소련 측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북한 화폐 개혁으로 모든 돈이 남한 좌익 세력에 지원을 했고요. 좌익 세력들은 영화관, 신문사를 매입하고 선전선동해서 강력한 조직력을 확보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그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는 걸 매입하잖아요. 이미 좌익 세력들이 이 시대에도 영화관이라든지 신문사 같은 걸 다 매입하고 선전선동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 알다시피 JTBC 같은 언론사도 중국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대하고는 너무 지금 흡사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 남한 공산 세력에게 지원한 화폐가 남한 통화량의 40%나 되는 막대한 액수였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돈이 거의가 소련 내 이런 화폐로 돌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친중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익이 막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든지 뭐 그래서 지금 백선엽 그 영화가 지금 나와서 돌고 있는데 그거 우리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2달 후에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마치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핵당하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한 것 같이 대한민국 정부 2달 후에 이런 반란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군부의 남노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숙군이 전체군 병력의 5%인 좌익으로 숙군, 초급장교 하사관의 경우 전체의 3분의 1이 좌익이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군부 내의 좌익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일을 하게 됐죠. 얼마나 이 당시에 군부에 그 좌경화된 공산 세력이 많았는지 그 한군 장군이 영락교회 한경익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군대에 이 크리스찬들이 좀 들어와서 군대를 정화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 군부까지도 이게 다 장악이 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좌익 세력들이 지금 뭐 교육계라든지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사법계 할 것 없이 지금 뭐 노동계 할 것 없이 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수 반란 사건도 이게 나중으로는 축복으로 바뀐 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익 청년들이 숙청된 장병 자리에 메웠고 군의 정치 성향 우경화됐고 그 결과 국군은 6.25 당시 내부 반란 없이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이 군부를 이 우익 청년들이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새롭게 잡으면서 좌익 세력들을 다 이게 척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25가 냈을 때 군대 안에도 좌익 세력이 이미 숙청이 됐기 때문에 숙군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 당시에 그 군 안에서는 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미국은 신생 이승만 정부를 신임하게 됐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 아주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었는가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동북아의 화약고가 어디였느냐 하면 한반도였단 말이야. 1949년 6월 30일 주한 미군 완전 철수했죠. 6월 30일 1949년도에 1949년 9월 장개석 대만으로 쫓겨나고 모태통이 중국 본토 다 차지했죠. 1949년 7월부터 8월 동안 모태통이 최고 정예부대인 조선족 상계사단 북한에 보낸 인민군 대대적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와 중국이 다 지금 이 공사나 물결을 한반도를 김일성 중심으로 이렇게 딱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스탈린이 1949년 9월 핵실험에 성공했게 되고 미국은 에치슨 선으로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에치슨이라는 게 미국은 전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1950년 1월 12일 날 전 미국 신문 기자협회에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에서 연설했는데 이 연설에서 에치슨 선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에치슨 라인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외돼 버리니까 이건 우리한테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한국을 제외시켰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발 뺐다고 생각하고 6.25가 일어나게 되는데 소련군 장교 3,000명을 북한에 보내서 인민군 1개 사단 소련 장교 15명씩 배치했고요. 전투기 40대, 폭격기 70대, T-탱크 전차를 T-34형 전차 242대, 항공기 200대, 또 야포 2,000문을 또 자동화기 현대무기를 북한에다 대량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소련군하고 중국군이 연합이 돼가지고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탈린의 모략입니다, 이게. 김일성의 남친 전쟁을 이용해서 미국과 중공을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소련은 뒤로 싹 빠지고 이 스탈린이 모태동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을 알고 미국과 중공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게 하려고 이런 전략을 구축했던 것이죠. 이게 스탈린이 모태동이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을 알고 이게 이제 그 국공 내전통의 장개석하고 모태동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기를 기대했지만 모태동이 손쉽게 승리해 버렸어요. 중국이 공산 통일을 했죠. 그래서 모태동이 세계 공산주의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미국과 모태동 동시 타격을 위한 대모략 구상을 했는데 김일성의 남침 전쟁 이용해서 미국과 중공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게 하고 소련은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련군이 남침 작전 계획까지 수립해 준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영웅 바실리에프 장군은 북한에 보내서 남침 작전 계획을 다 작성해 줬고 소련 군사고문단이 작성해서 넘겨준 남침 작전 계획 명칭은 선제 타격을 계획을 한 거죠.
이 작전 계획에서 소련군 출신으로 북한에 와 있던 유성철, 그 다음에 그 김봉률, 황석복 등이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선제 타격 계획은 남침 증가하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곤란하니까 반격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다 이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김영삼 대통령 갔을 때 엘친이 준 자료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 4월 10일 스탈린이 남침 전쟁을 승인합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 1월 초 애치신 선언 발표되자마자 1950년 1월 30일 날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초청을 하게 되고 1950년 3월 30일 날 김일성이 두 번째 모스크바 방문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김일성과 세 차례 회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4월 10일 날 김일성 스탈린에게 남친 전쟁 승인을 요청하니까 스탈린이 오케이 한 거예요. 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6.25 남친 전쟁이 결정된 비극의 날이 1950년 4월 10일이고요. 남친 전쟁 승인 후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충고한 게 뭐냐면 누가 침공했는지 모르게 감춰라. 한국과 미국이 체계적으로 저항하거나 국제사회에 지원 동원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 전쟁은 기습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소련은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해라. 목 대통령이 아시아 문제에 정통하니 그에게 다 맡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을 알고 이승만이가 이제 그 미군 철수하면서 소총과 뭐 이렇게 무기들을 달라고 한국군에 요청을 했는데 전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차, 대포 등 중화기를 일체 한국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국민적 골기로 대추진하면서 무기를 달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그 구호에 치면서 전국적으로 2주 동안 계속 무기를 달라고 100만 명이 막 넘고 혈서를 써서 주한 미군 대사관에게 전달하면서 무기를 달라고 했지만 한국에 고성능 무기를 제공하면 이승만이 북침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승만은 공산군 침략 가능성을 계속 경고했어요. 1949년 10월 24일 미국 언론과 여론 주도층에게 공산군의 침략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의 무장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수차례 서한을 보냈는데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 최근 비밀 보고서는 공산군이 추수가 시작되는 대로 항공기는 물론 기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남한으로 쳐내려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으로 우리 이걸 막을 것이 있느냐. 소련 사람들을 밀고 내려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지적인 공격이 아닌 전면 공세가 될 거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경고를 묵살하게 됐고 한국이 요구하는 항공기와 최신 무기 제공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미국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국군 실상이 참담한 사무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북진 주장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4.3 폭동이 일어나죠. 건국 2개월 만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오대산 간첩 사건 있죠. 태백산, 지리산 산악지대에서 인민 유격대가 막 무력 투쟁하죠. 대한민국 전체가 내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군에게 자신감을 제기 위해서 우린 북진 통일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진 통일을 주장한 이후에 보면 북이 함부로 남침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또 남한 국민들이 반공 의지를 투철하게 해서 전쟁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는 강한 투쟁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 전술이었죠. 그래서 북진 통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한국군이 북침 전쟁을 도발할 수 있음을 막 미국에게도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미국이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한미군을 붙잡아 두거나 무기를 원제해달라는 요구를 위해서 북진 통일을 하나의 외교적 카드로 사용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해보면 미국은 세계 전략상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성이 없는 나라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6개 지역 중 중요도 순위를 한반도는 16위로 봤죠. 이승만이 떠난 미국을 붙잡고 무기 지원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했고
오히려 애치선 선언으로 인해서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했죠.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게 북이 함부로 남침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그래서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나라의 이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그 고비고비 때마다 좋은 지도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25의 지금 이 발발 위기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시대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급했는지. 이승만 대통령 그것을 내다보면서 미국을 붙잡았지만 일부 세력, 특별히 러시아를 통해서 공사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저 김일성 하수인들이 미군 철수를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공산국가를 세울 거다, 사회주의를 세울 거다, 이런 거 하면서 미국을 나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너희가 원한다면 나가겠다 해서 전부 다 철수하게 된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6.25 발발 직전까지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용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 이런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는 소련에서 준 자료를 통해서 6.25는 확실히 이 북한의 소련의 지도를 받고 남침했구나, 이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